You say that I'm psychotic, but then you like it like that. It's like every time the conversation changes, and I want you right back, right back. You say that I'm hypnotic. 안녕하세요. 농부 모델입니다. 오늘은 마늘을 캐고 있어요. 근데 마늘밭이 좀 이상하네요. 마늘대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마늘이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작은 마늘이죠. 그런데 이 마늘은 생김새가 쪼가리가 나 있지 않고 이게 둥근 마늘입니다. 둥근 마늘 한번 몇 군데만 더 파헤쳐 볼게요. 지렁이가 많죠. 지렁이가 너무 많아. 네, 지렁이가 많은 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늘이 어쩌다 나오기는 하네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땅은 지금 대추나무 사이에 마늘을 심었습니다. 마늘을 심었는데 요 두두둑,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캔 두두둑 쪽은 제가 작은 마늘을 심었어요. 작은 마늘이 뭔지 제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은 뭔가 생김새가 좀 다르지 않나요? 양파 같아요. 네, 작고 양파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에 통마늘입니다. 통마늘.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까니까. 까니까 이렇게 네. 근데 하나로 이건 되어 엄청 있죠? 커요. 네.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네,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요 밭에는 이거 완전 크네요. 주화를 50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 저번에 캤잖아요. 또 한번. 네. 그러니까 발화율이 50개 중에서 30% 정도 되네요. 17개니까. 네,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네. 이렇게 50개 중에 30개 정도, 30% 정도가 나는 마늘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여기에 풀이 많아 보이지만 여기는 마늘이 굵고 좋은 마늘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아직도 마늘대가 다 보이는 자리죠. 마늘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쑥쑥 뽑더라도 네, 그대로 뽑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지렁이가 또 나왔네요. 자, 이 마늘과 조금 전에 보신 작은 마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종류의 마늘을 심었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전에 다 캤던 마늘인데요. 그냥 대체로 마늘이 꽤나 굵은 것들도 있고요. 하여간 중끝 이상 정도는 됩니다. 대충 마늘이 커요. 네, 마늘이 대체로 크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것들은 정말 제 주목. 네, 비료 한 방울 이렇게 먹지 않고 오로지 퇴비와 지렁이 똥의 힘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그런데 아까 그 작은 마늘은 뭐냐면 요 마늘, 이걸 뭐라고 하죠? 마늘종이라고 부릅니다. 마늘종. 네. 그런데 마늘종 가운데서 요렇게 이제 좀 갈라터진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익어가고 있는 중인데 요 마늘종 중에서 요게 마늘종대라고 하면 요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주화라고 부릅니다. 주화. 네, 주화. 그래서 이 주화를 수확해서 말려서 이 주화를 마늘 대신에 심습니다. 저는 밭이 넉넉하니까 마늘 대신에 요 주화가 보이죠? 요게 작은 마늘이잖아요. 작은 마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되네요. 8개의 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주화를 보관했다가 심었던 거예요. 심었더니 제 일반적인 마늘은 거의 90% 발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 중에서 9개 정도는 발화가 돼요. 어떤 거는 조금 전에는 100%가 제가 개수를 다 세어 봤거든요. 100%다 자란 것들도 살아난 것들도 있고요. 50개 중에서 45개만 이렇게 자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자란 것이 90%예요. 자, 그러면 요 주화를 심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발화율이 30% 정도는 되더라. 네. 발화율이 30% 정도는 되는데, 그리고 워낙 본래의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자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기껏 다 자라봤자 그렇게 아주 튼실하게 자라진 못하고 이제 그 크기가 좀 한정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엄청 커졌네. 요 작은 주화가 이렇게 컸어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네, 진짜 예뻐요. 네, 예쁘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그냥 땅이 놀고 있는 상태라면, 땅이 없어서 뭐 못 심는다면 할 수 없지만 땅이 놀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걸 심어서 어떨까요? 정말 까기도 좋아. 네, 까기도 좋고 진짜 몇 정말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쁘죠. 그런데 이 주화를 말이죠, 요 마늘을 먹어도 좋고요, 그 대신에 요렇게 좀 더 작은 마늘, 요런 것들은 먹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되면 아니야, 한쪽보다 커요, 이게. 그러긴 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걸 안 먹고 저장을 하겠다 싶으면 요걸 다음에 심어요. 또 가을에 또 심게 되면 그때는 아주 큰 육종 마늘, 이런 마늘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요런 주화를 심게 되면 통마늘이 나와요. 네, 통마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통마늘을 다시 심게 되면 육종 마늘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생긴 이 주화를 버리지 않고 전부 이렇게 말렸다가, 지금 까기보다는 사실 말렸다가 또 가을에 빈자리들에 심습니다. 조건은 큰 마늘이나 이 주화나 똑같은 조건으로 퇴비를 주었는데도 말하자면 주화는 원래 가진 양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라진 못한다는 거죠. 하여간 제가 비 오기 전에 마늘을 다 캤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못 캤네요. 그러나 뭐 이거 캐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네. 땅에 지렁이가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특별하게 우리는 비료를 주지도 않고 하는데 땅이 좋은 이유를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대추나무와 대추나무 사이에 간작으로 마늘을 심습니다. 여기도 주화를 캔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들깨를 제가 9줄을 심어 놓은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또 들깨도 해 먹을 수 있고, 들깨가 수확할 때쯤 되면 또 마늘을 또 심게 됩니다. 네. 양파는 꽃이 막 이렇게 피었네. 네. 씨가. 네. 양파도 씨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놔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마늘 심을 때만 퇴비 반포 정도씩을 이렇게 제가 넣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비료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료를 하게 되면 지렁이의 몸이 비료에 닿는 순간 녹아버려요. 그래서 지렁이가 오히려 비료를 준 땅에는 지렁이를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 땅에는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땅만 후벼 파면 지렁이가 그냥 우글거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퇴비를 주는 것보다도 더 우수한 땅갈이 일꾼이 지렁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최고의 1등 공신이 뭘까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흙을 먹고, 흙 속에 있는 미생물과 흙을 먹고 쌓아놓는 지렁이똥이죠.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지렁이 분변토라고 그럽니다. 지렁이가 똥을 싸놓은 그 흙이란 뜻인데, 지렁이 똥으로 만들어진 흙만큼 더 기름진 땅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을 팠는데 지렁이가 수백 마리를 제가 만난 것만 수백 마리예요. 근데 땅속 조금 깊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합치면 엄청 많아요. 엄청난 지렁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 땅 보세요. 비온 자국이 거의 없잖아요. 네. 흙을 파봐도 이렇게 푸슬푸슬한 느낌만 들지 물이 질꺽질꺽하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렁이가 만들어 놓은 땅은 비를 흡수하는 흡수율이 다른 일반적인 땅에 비해서 7배 내지 20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어제까지 온 비보다도 7배 정도 많이 온다면 어쩌면 질꺽질꺽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걸 밟아도 전혀 질꺽질꺽한 느낌이 없이 제 장화에도 묻어 나오지도 않을 만큼,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휙 해보면요, 정말 땅이 푸슬푸슬하니 좋은 땅으로 변모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약간은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죠. 자, 지금까지 마늘, 두 종류의 마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땅이 어떻게 하면 기름질 수 있는지,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늘은 지금 수확해 가지고 바로 말려서는 좋은 씨 마늘을 따로 한 5접 정도를 별도로 둡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만 계속 반복하는데도 씨 마늘이 가을이 되면 구멍이 송송 뚫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좋은 저장고도 없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 바람이 통하는 곳에 널어 말리기만 할 뿐인데, 그래도 상하는 마늘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고자리가 먹는다든지 마늘이 피해를 입은 것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 우리가 네. 까서 먹었죠, 마늘을. 네, 작년 마늘을 5월까지 까서 먹어도 그냥 일반 상온에 두고 먹어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의 마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고, 네. 이렇게 주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리지만 저는 이 주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 이 주화를 통해서 또 동글동글하고 예쁜 마늘을 내년에 많이 수확할 수 있겠구나. 올해는 한 200개쯤 심었는데요. 내년에는 주화만 한 500개 이상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